독일 북부에 자리한 작고 평화로운 항구 도시 에케른페르데. 2만 4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아담한 도시는 지난 88년부터 2000년까지 친환경 도시상을 4번, 독일 연방 자연환경상을 2번 수상했다. 인상적인 건 에케른페르데가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 재정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거나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 오직 시와 주민들의 지혜와 아이디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지금의 에케른페르데를 만들었다. 에케른페르데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습지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 점이다. 환경 문제가 큰 관심거리였던 1980년대 중반, 에케른페르데에서는 토지 개발에 앞서 먼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지금은 환경관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하엘 팍시스 씨는 84년부터 생태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2년간 각 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집단과 토론을 거쳐 87년 환경정책 목표를 확정한다. Dazu haben wir zunächst einmal genau festgestellt, wo sind die ökologisch wertvollen Flächen im Stadtgebiet. Und dann haben wir uns angesehen, welchen Flächenbedarf die Stadt hat, also wie die Einwohnerzahl wächst und wie viele neue Baulandflächen wir brauchen. Und dann habe ich die Baulandflächen in den Bereichen geplant, die ökologisch nicht wertvoll sind. Und das Ziel war dabei, dass wir mit der Ausdehnung der Stadt keine Biotope zerstören, sondern noch Platz haben, neue Biotope zu schaffen, also neues Grün anzulegen. Ist ganz neu, habe ich erst Ende letzten Jahres geschrieben. 당시 개발업자들은 생태계가 우수한 북부 지역 60헥타르를 주택이나 산업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팍시스 씨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쪽 대신 생태지역이 없는 남쪽 지역의 개발을 주장했고 시가 이를 수용했다. 자연환경계획에 기초해 토지 이용 계획을 완전히 바꾼 일은 독일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 결과 실제 택지 조성 면적은 10헥타르에 그쳤고 나머지 50헥타르는 보전 가치를 들어 개발을 포기했다. 북부 지역 락센바하라는 작은 강 유역엔 흥미로운 이름을 가진 호수가 있다. 90년까지만 해도 그저 메마른 땅에 불과했던 이 습지의 이름은 마스켓 호수. 우리말로 하면 양동이 호수다. 이곳은 옛날 농부들이 개간을 위해 땅 아래 관을 묻어 물을 빼냈던 곳이다. 시는 습지를 복원하고 싶었지만 사라진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팍시스 씨는 양동이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농부들이 묻어두었던 관을 양동이로 막자 관을 통해 흘러가던 물이 점점 차올라 훌륭한 습지가 된 것이다. 시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초를 심었고 지금은 주변 습지를 포함해 3헥타르 면적의 생태계가 복원됐다. In der Landschaft, in der Eckernförde liegt, gab es früher viele Sumpfgebiete. Das war der natürliche Zustand. Und es wurde vor mehreren Jahrzehnten, meistens so nach dem Zweiten Weltkrieg, sehr viel Sumpf trockengelegt, um Ackerflächen oder Wohnland zu schaffen. Und dadurch fehlen uns viele Biotope. Und die möchte ich wiederherstellen.
이런 식으로 에케른페르데 곳곳에 습지가 만들어졌다. 습지는 대부분 빗물을 끌어들인다. 새로 짓는 주택단지는 빗물을 땅속에 모으는 시설을 했다. 관을 통해 버리기보단 땅속에 스며들도록 한 것이다. 공장 물류 창고였던 시 남부의 돔슬란트 지역도 훌륭한 습지를 낀 생태 지역이 됐다. 남쪽 호수라고 불리는 이곳 역시 과거엔 메마른 곳이었다. 하지만 반경 500m, 450가구가 사는 주거 지역에서 빗물을 모아 이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곳은 일정한 높이가 되면 흘러넘쳐 다른 호수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 습지를 중심으로 녹지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돼 자연 체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무선 조종 모형 배 시합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존된 습지 면적이 85년 이후 15헥타르가 넘는다. 시 전체 면적의 5.5%에 불과하던 습지는 10%까지 상승했다. 습지와 그 주변의 생태계가 복원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에케른페르데가 비오톱을 복원해온 지난 20년간 이곳을 취재한 한 언론인은 당시 상황을 망설임 없이 얘기한다. Also die Bürger der Stadt Eckernförde haben diese Politik von Anfang an mitgetragen und es hat keine großen Widerstände gegeben. Im Gegenteil, die Menschen in Eckernförde sind stolz auf diese gute Umweltpolitik und freuen sich, in dieser Stadt zu leben. 빗물로 만들어진 호수 너머에 자리한 건물. 마치 커다란 수목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이곳은 에콜로지 기술센터다. 40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벤처기업을 키우는 독일의 기술센터 300개 중 유일하게 에콜로지를 주제로 한 곳이다. 보통 5년이 지난 후 기업을 독립시키는 다른 센터와 비교해 볼 때 4년 만에 7개 기업을 독립시켰을 정도로 경쟁력도 앞섰다. 건물 자체도 에콜로지를 잘 구현하고 있는데 지붕 위엔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고 채광을 위해 유리벽을 세웠다. 바닥은 유리 입자, 벽과 지붕은 자연 소재를 단열재로 사용했다. 경제와 에콜로지를 잘 연결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에케른페르데 중심가의 키일거리.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 도로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통행 금지 정책이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해결 책임을 잘 보여준다. 복잡하고 위험한 대도시 거리와 달리 사람들은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한다. 옷가게와 음식점, 각종 생활용품점이 즐비한 이 거리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동시에 방문객한테도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20년 전 매출 감소를 우려해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던 상인들도 예상과 달리 거리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지금은 오히려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Eckernförde hat eine tolle Atmosphäre, nicht das Wasser, nicht die Bucht. Also Eckernförde ist einfach schon die Kleinstadt und der Strand, alles nicht. Also Eckernförde hat wirklich alles. Also die Fußgängerzone meinen Sie, nicht? Ja, das ist sehr schön, nicht? Und das Einzige, was nicht so sehr, Eckernförde hat zu wenig Parkplätze auch, nicht? Aber dadurch wird natürlich auch dann mehr gelaufen. Also insofern ist es ja gar nicht. Und an Eckernförde gefällt mir halt besonders, dass es halt eine schöne kleine Fischerstadt ist, wo man aber alles bekommt. Die Fußgängerzone ist gut ausgestattet, man bekommt eben auch in allen Läden, oder es gibt viele verschiedene kleine Läden, wo man alles bekommt, über eben Bekleidung und drum und dran und eben auch was zum Einkaufen. Man kann schön essen gehen, finde ich schon ganz nett, schön gemacht. Ist auch gerade noch wieder verbessert worden, noch vergrößert worden.
에케른페르데에선 시가지뿐만 아니라 시 전체 70%의 도로에서 다양한 교통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케른페르데의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주민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곳 지역 신문도 국내외 환경 관련 소식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 독일인들의 검소한 생활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결혼 50주년을 맞이한다는 블룬크 씨 부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생활 방식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자전거 이용. 이런 생활 방식이 때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Also wir könnten das bezahlen, aber sind interessiert, eben Energie einzusparen aus den bekannten Gründen. Was wären Gründe? Ja, die Erwärmung, also wenn hier Kohlekraftwerke weitergebaut werden, das wäre nicht gut für die Umwelt. Überhaupt Kraftwerke zu bauen, ist nicht gut für die Umwelt und deswegen bemühen wir uns, Energie zu sparen. Also solche Festbeleuchtung wie im Augenblick an, das gibt es bei uns sonst nicht. Wenn wir Fernsehen, haben wir nur eine kleine Lampe hinter dem Fernseher an, mehr nicht. Und die Freunde, die wir haben, denken in dem gleichen Sinne wie wir auch. Wir haben alle Angst. Und wir haben jährlich weniger Stromverbrauch. Wir haben jährlich weniger Stromverbrauch, was für unsere Kosten nicht gut ist, weil die großen Konzerne, denen ist das zu wenig. Dadurch müssen wir immer mehr bezahlen. Je weniger Strom wir verbrauchen, und also speziell Strom, desto teurer wird es für uns. (10년) 전 이곳에선 에케른페르데 요금제라는 전기 절약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엔 요금을 비싸게 받고 반대로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엔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것이다. 각 가정에 보급된 특수한 장치를 통해 시민들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9단계로 구분된 요금 구간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무작위로 선발한 1000가구가 실험에 동의했고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Wir haben das ganze Jahr ausgerechnet und haben dann viel Geld von der Stadt Eckernförde zurückbekommen, weil dieser Tarif hat geholfen. Und wir haben das ausgerechnet über dieses eine Jahr. Wir haben 2 Monate Geld gespart vom ganzen Jahr. 에케른페르데 전기요금제 실험에 참여한 가구를 보면 평균 10%의 전기 소비가 줄었다. 시는 앞으로 특수한 전기 계량기가 개발되면 시 전체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Wir wissen, dass wir zurzeit an der Spitze, die Spitze erreicht haben, was den Energieverbrauch im Jahr bedeutet. Die Ressourcen werden immer schwieriger zu heben sein, das Öl wird immer schwieriger zu finden sein, die Kohle wird immer schwieriger abzubauen sein, das Gas ist schwierig zu gewinnen. Das heißt also, Energie wird immer teurer und wir müssen uns Alternativen überlegen. Deswegen ist Energiesparen wichtig und die Schonung des Klimas ist natürlich im Moment noch wichtiger, kann man sagen. Wir müssen die Erderwärmung stoppen und man kann sagen, 에너지 절약에 골몰하는 지그몬 씨는 독창적인 전기 절약 장치를 만들어냈다. 일명 지그몬 스위치. 독일의 학교 강당은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하는 곳이다. 지그몬 씨는 온수 공급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시간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해 낭비가 심했던 것이다. gibt es eine Zirkulationspumpe und in der Regel läuft diese Zirkulationspumpe sehr lang.
Und um diese Laufzeit abzukürzen, haben wir einen Knopf installiert. Und wenn die Leute aus der Turnhalle kommen und Sport gemacht haben, dann drücken sie zunächst diesen Knopf. Erst dann springt die Zirkulationspumpe an. Und dann ziehen sich die Leute um und gehen zum Duschen. Und in dieser Zeit, wo sie sich umziehen, da ist das warme Wasser dann an den Duschen angekommen. Der Knopf schaltet nach 3 Minuten wieder aus. 현재 에케른페르데 7개 학교 중에서 4곳이 지금온 스위치를 도입했고 그 결과 전기 사용량을 최고 95%나 줄일 수 있었다. 에케른페르데는 5년 안에 에너지 자급률 1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단지엔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고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 대신 나무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다. 연료로 쓰는 나무는 오솔길 양옆 수로에 심어진 것이다. 8년에서 10년 정도 자란 나무를 베어 잘게 부순 뒤 태워서 열과 전기를 얻는다. 주변 40km에 심어진 나무들은 순차적으로 베어지고 또다시 심어지면서 화석 연료를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열과 전기가 시 전체 소비량의 3%를 충당하고 있는데 기존 화석 연료보다 70%가량 저렴하다. Das ist die Biomasse-Energieversorgung Domsland, heißt diese Firma. Wir heizen hier mit Holz für ein Baugebiet von 400 Wohneinheiten. Das Besondere ist, dass wir hier eine ausgewogene CO2-Bilanz haben. Das, was der Baum produziert an Sauerstoff und verbraucht an CO2, wird hier wieder umgesetzt in CO2, sodass wir eine ausgewogene Balance mit CO2 haben. 지난 10년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줄이는 데 성공한 에케른페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상품과 시스템을 개발해 생활화하고 에너지 워킹 그룹을 만들어 도시 곳곳의 에너지 소비를 체크하는 시민들. 에케른페르데는 건강한 도시로 가는 길이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기타큐슈. 2차 세계대전 후 중화학공업으로 성장한 이 도시는 한때 일본 최고의 공해도시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광화학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고 대기 오염과 매연, 분진으로 고통받았던 기타큐슈. 하지만 지금 과거 공해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작년엔 74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일본 환경수도 컨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 11개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 대책과 폐기물 감량을 포함 15개 항목을 평가하는 이 컨테스트는 말 그대로 도시의 환경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주는 대회다. 이미 1990년 UN 환경계획에서 글로벌 500상을 받았고 92년에는 일본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UN 지방자치단체상을 받았던 기타큐슈는 최고의 환경정책을 자랑한다. 기타큐슈가 특히 중점을 둔 환경정책은 공장 녹화. 시는 1972년 신일본 제철과 처음으로 녹화 협정을 맺었다.
2년 뒤엔 일본 정부가 공장 녹화를 법률로 제정했다. 그 후 키타큐슈는 법률이 예외를 둔 작은 기업과 법이 발효되기 전에 설립된 기업을 찾아다니며 공장 녹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장 면적 2,200헥타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20헥타르의 잔디와 나무가 심어졌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수는 무려 145개에 이른다. 昔は七色の煙というようなことがもてあわされた時代もあったんですが、それが公害ということで非常に人の健康を害するスモッグ等の発生があって、公害対策ということで工場緑化が必要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特に緑は工場から出る人灰等を吸着する機能もありますし、それから工場の見た目を隠すというか、市民生活から工場を家計分離して市民生活をしやすくするというような目的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 키타큐슈 도심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야마다 녹지.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했고 전후에 미군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다가 1972년 일본 정부에 반환한 곳이다. 반환 면적은 모두 300헥타르.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개발용지로 가져갔고 나머지 140헥타르는 공원으로 지정됐다. 공원은 다시 3개 지역으로 나뉘어 40헥타르는 출입이 가능한 구역, 나머지 100헥타르는 보호와 보전구역으로 정했다. 이 구역은 특정한 목적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가능한 지역도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물을 제외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쓰레기통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숲에는 약 680종의 식물과 곤충과 동물 1,395종이 서식하고 있다. 공개 초기에는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동식물이 피해를 입을까 봐 30분 간격으로 입장객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はい、こんにちは。ここ入られます？はい。じゃあですね。 지금도 모든 입장객이 자신의 이름과 오가는 시각, 녹지 안에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30세기 숲 야마다 녹지. 키타큐슈 사람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다. ここ山田緑地はですね、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北九州市の中心地、小倉からだいたい4キロの距離にあります。大きな町のすぐ近くにそういった緑手つかずの自然があ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と、市民にとってもですね、緑と自然と触れ合う場所ができるといったよう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ので、北九州市としてもとても大事な場所だと思います。 환경오염은 인간의 소비 생활에 기인한다. 먹고 잠자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환경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키타큐슈는 이 같은 인간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새롭게 자원화하는 정책을 택했다. 100만 명의 인구가 쏟아내는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나 기업의 폐기물까지 받아들여 그 처리 대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 것이다. 흔히 환경산업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키타큐슈는 폐기물 산업을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키타큐슈에는 1997년 일본에서 첫 번째로 에코타운이 만들어졌다. 에코타운이란 폐기물을 다른 산업 분야의 원료로 활용해 가능한 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자원 순환형 마을이다. 현재 23개 업체가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이곳에선 페트병 재활용부터 건설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기술이 망라돼 있다. 실증 연구구역에선 기업과 대학들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北九州市は、鉄の町として栄えておりまして、でそのひどい公害を経験した歴史があります。でその公害を克服した20年の歳月をかけて克服したという歴史があります。その歴史を生かして、技術、人材、ノウハウですねの蓄積がありますので、それらを生かしてこういった静脈産業が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エコタウンは環境保全策、それと産業の振興というものを合わせた施策でありまして、これらのエコタウンにより資源循環型社会の構築の一役を担うということも期待されておりまして、直接的には雇用ですね、雇用の効果も今このエコタウンで1000人以上が働いておりまして、そういった効果も出ております。 에코타운은 한 번 들어온 폐기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최종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복합 핵심 시설인 이곳은 에코타운 기업이 재활용한 폐기물이나 자동차 파쇄 폐기물을 또다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자원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만들어 에코타운 입주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에코타운 건설로 키타 큐슈 주민 10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키타 큐슈의 환경 산업이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론 에코타운도 키타 큐슈의 녹화 대상지다. 공장 녹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은 새롭게 조성한 산업단지를 겨냥해 기업과 시민, 행정기관이 녹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이 나무를 제공하면 시민이 나무를 심고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1년에 10,000그루 정도를 심는데 시는 에코타운 나무 심기를 앞으로 30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쉼 없는 꾸준한 실천이 수십 년 후 키타 큐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자동차 급증은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 같은 정책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 환경은 사람보다는 자동차 이용에 맞춰 서서히 변해왔다. 현재 우리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도시의 모습은 바로 자동차 출현과 맞닿아 있다. 최근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동하는 카풀에 이어 필요할 때 차를 나눠 쓰는 카 쉐어링이 교통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키타 큐슈도 지난 2004년 카 쉐어링을 도입했다. 기업이 기증한 자동차를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용자 간의 신뢰와 책임감이 뒷받침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키타 큐슈 히가시다 지구 120헥타르 면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쉐어링에 1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미리 자신이 사용할 날짜를 예약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차를 인도받는다. 이용료는 30분당 350엔. 긴 시간을 이용하려면 렌트카를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짧게 이용하기엔 카쉐어링이 훨씬 유용하다. 물론 아직은 카쉐어링 이용으로 자기 차를 처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카쉐어링이 확대되면 자동차 소유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この周辺のですね事務所みんな車を持ってるんですね、仕事用に。私のところも持ってますけども、ただ使っている時はほとんど1人しか乗ってなくて、で使われてない時間もたくさんあるんですよね。
大変もったいないということで、この周辺の事務所で共同して使うことを提案をしましてですね、たくさんの皆さんが賛成をしてくれたんで、こういった仕組みを作って参加しました。 열섬은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 열섬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과소비고 이것은 곧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6도 상승했다. 한반도는 같은 기간 1.5도가 올랐다.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폭이 큰 원인으로 환경단체는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도시화를 지목한다. 짧은 시기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고 열섬 현상과 기온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에서 30%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미미한 상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밝히는 온실가스 저감 계획들은 대부분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에 치중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인다든지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이 현재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증진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또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의 조명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올해 초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을까? 맞벌이를 하는 평범한 부부를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봤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과 가정이 매월 일상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살고 있는 송영숙 고필순 씨 부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부부의 나이는 각각 45세와 35세.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7살, 3살 난 딸을 두고 있다. 아침 7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아침은 분주하다. 한 달에 15,000원의 LPG 요금을 지불하는 이 가정의 가스 사용량은 20kg.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1kg이다. 전기 요금은 한 달에 36,000원을 지불하는데 전기 사용량은 300k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1kg에 달한다. 남편 송영숙 씨는 경유차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운전해 회사에 출근한다. 한 달에 기름값으로 15만 원 정도 지불하는데 경유값이 1리터당 1,2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 달 동안 기름 사용량은 125리터, 이산화탄소 344kg을 배출하게 된다. 아내 고필순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일터로 나간다. 하루에 버스 이용 시간 60분, 한 달에 25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중교통 이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은 68kg이다. 한 달 동안 이 가정에서 가스, 전기, 교통 이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604kg. 1년간 2,265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양이다.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활동들을 크고 작은 활동들을 우리가 최대한 실천을 할 때 열섬 현상도 완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지 숲을 조성하고
도심의 하천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열섬 현상이나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주시 열섬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이란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시작했다. 열섬 대책은 도시 내부와 외곽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보존이 결정된 전주시 오송제. 초여름 오송제는 수생식물의 천국이다. 주변을 가득 메운 수초들은 푸른 빛으로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가 합심해 오송제 지킴이를 구성했다. 전주 습지복원의 시초는 평화동 지시제를 들 수 있다. 지시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습지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가 도심안에 물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노송천 복원 사업은 축소판 청계천 조성으로 비견될 수 있다. 전주천과 삼천 외에 깨끗한 물길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들려주고 대기 오염과 열섬 현상이 심해지는 국지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7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 8개소 정도 소류지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각종 공유지를 이렇게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숨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유되고 있는 한 70여 개소 소류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앞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잘 가꾸어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늘리겠다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 교통섬 지역과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 기존 가로수에도 나무를 늘리고 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든 긍정적이다. 하지만 같은 비용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열섬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를 보기 위해선 녹지 조성 위치가 중요하다. 또 시 재정을 더 투자해서라도 규모를 갖춘 숲을 조성해야 한다.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해 삭막한 원도심에 개발보다는 녹지를 조성하는 과감한 결단도 요구된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다 나무를 심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쿨스팟이 될 수 있는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물을 가지는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 바람이 찬 기운을 끌고 도시 내부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늘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람이 도시를 지나간 이후 그곳에 산림이나 또는 친수공간 등의 쿨스팟을 만들 경우 전혀 도시에는 찬 기운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서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또 이곳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산림 또는 친수공간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길과 녹지를 늘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콘크리트 건물이 차지했던 공간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친절한 행위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심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모든 환경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고, 이것이 곧 열섬 현상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큰 비용보다는 사람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도시 환경을 가꾸고 있는 에케른페르데. 최악의 공해 도시에서 최고의 환경 도시로 거듭난 일본의 키타큐슈. 그 도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과감한 결단, 기업의 이해와 양보,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실천이 도시가 희망을 되찾는 방법이다.